그러면 또 시작해볼게요. 네, 그래서 파드 목록 보기까지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서 컨테이너 삭제하자마자 바로 컨테이너 실행하자마자 바로 삭제되게 하는 옵션을 정리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요거를 알려드리도록 하죠. 네, 그 다음에 예제 3번 예제 3번을 파드를 백그라운드로 실행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백그라운드는 리눅스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백그라운드 실행이 뭐냐면 눈에는 안 보이고 화면에는 안 보이면서 숨어서 실행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걸 백그라운드 실행이라고 하고요. 백그라운드 실행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실행을 하시면 그 실행할 동안 실행하는 시간이 짧은 모르겠는데 실행할 동안 그 터미널 있죠? 접속된 터미널을 다른 명령으로 실행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 실행이 이제 종료되기 전까지는. 하지만 백그라운드로 실행하시면 숨어서 실행하기 때문에 다른 명령을 또 실행을 시키실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실행하는 방법이 뭐냐면 쉽습니다. 아까 위에서 -IT를 써서 실행을 했었는데 이 옵션을 생략하시면 백그라운드로 실행이 됩니다. 백그라운드로 실행이 되고요.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위에서 헬로 월드 파드를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걸 복사해 볼게요. 복사해 와서 요거만 빼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 옵션은 빼겠습니다. 아래 옵션은 있으면 삭제하고 그리고 여기서 IT 옵션 있죠? -IT 옵션 이거를 지우고요. 지우면 지우는 순간 백그라운드로 실행이 됩니다. 숨어서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행을 하고요. 실행하고 화살 끄기로 아까 여기 있죠? 아래 옵션 빼고 그 다음에 IT 옵션 또 빼고요.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옵션과 IT 옵션을 뺐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행이 되고 끝이죠. 여기서 앞에 화면이 헬로 월드로 안 나오는 게 보이시거든요. 여기 이제 숨어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숨어서 화면에는 안 보이죠? 헬로 월드라는 게 안 보이죠. 얘가 숨어서 실행을 하는 거고요. 얘가 숨어서 실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IT 옵션과 RM 옵션 다 뺐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요걸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실행 결과를 확인하신다면 실행 결과 확인하시려면 로그 보기를 하셔야 돼요. 로그 보기 파드 로그 보기를 하셔야 되는데 사용법 토퍼에서도 로그 보기를 알려드렸는데 쿠버네티스에서도 로그 보기를 알려드립니다. 사용법이 어떻게 되냐면 쿠버 CTL에서 로그즈의 파드명 이렇게 하시면 그 파드의 로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그를 한번 보시죠. 백그라운드 실행을 로그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쿠버 CTL의 로그즈의 파드명이 이름이 뭐죠? 파드부터 한번 볼까요? get 파드 하시면 파드가 헬로 월드 있죠? 헬로 월드 있으면서
들어가셔서 SQL에 로고즈의 파도명 이렇게 하시면 헬로 월드가 찍히는 게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하시면 네. 보이죠? 예. 하시면 로고가 찍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카드 목록 보기 하시고 그래서 카드 로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거 보내드리고 보내드리고요. 로고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됐습니다. 네,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한번. 네, 컨트롤러가 이제 실행을 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컨트롤러에 의한 카드 실행을 컨트롤러에 의한 카드 실행. 앞선 위에서 이제 요 리스타트 옵션이 있었는데요. 리스타트에 네거 옵션이 있었죠. 네거 옵션이 있었어요. 요걸 하시면 예, 컨테이너 재시작 아람 옵션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생략하시면 위의 옵션 생략하면 컨트롤러가 카드를 관리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재시작할 일이 있으면 재시작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옵션을 한번 빼고요.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네, 이 옵션을 빼고 예제 4번인가요? 4번 위에 이 옵션 정보를 헬로 월드 예제 위의 예제에서 옵션을 제거하고 실행해 보세요. 그리고 컨트롤러가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 명령어를 복사를 해서 길죠? 네, 요거였습니다. 그죠? 리스타트 네버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낮은 버전에서 이게 명령어가 약간 버전이 올라가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쿠버네티스를 어디서 개발했냐면 구글에서 개발했는데 구글이 이제 버전업을 하면서 계속 새로운 명령어를 내놓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과거의 명령어고 지금은 뭐로 바뀌었냐면 이거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바뀌었다기보다는 바뀌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요걸로 하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옛날에는 요걸로 했지만 지금 최신 버전에서는 요걸로 바뀌고 있으니 요걸로 하라고 결과를 갔습니다. 요걸로 하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로 이야말로 대체를 하도록 할게요. 현재는 이렇게 쓰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요 위에 것도 되고요, 밑에 것도 되고 둘 다 됩니다. 둘 다 되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요 명령어가 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과거 명령어가 향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사라질 수가 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결과는 같습니다. 같은데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해볼게요. 파드가 있으니까 파드를 좀 지울게요. 파드 지우고 딜리트 파드 하시고 헬로우 월드인가요? 파드 지우고 파드 지우고 일단은 기존에 실습했던 게 남아있으니까 단계가 남아있으니까 파드 지우고요. 파드 지우기 파드 그 다음에 파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명령어 뭐죠? 이거 현재 명령어로 한번 해볼게요. 실행 그래서 한번 실행해보자. create 디플로이 버튼이 아까 옵션을 비슷하네요. 페이지에 이미지는 헬로 월드고요. 월드고 컨테이너 명은 헬로 월드. 이렇게 하면 이제 카드가 실행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네버 옵션을 했죠. 리스타트 네버 옵션을 했습니다. 네버 옵션.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파드 정보만 봤는데 파드 말고도 쿠버네티스에는 굉장히 다양한 객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에는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 객체 뭐 기능이라고 하죠. 쿠버네티스 객체나 기능들은 뭐가 있냐면 파드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파드 보셨으니까 파드가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파드가 있고요. 그다음 서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플리카 스태포지션. 그래서 객체들이 많아요. 객체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먼저 파드 먼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번에는 쿠버네티스 전체 목록이라고 볼게요. 쿠버네티스 목록 전체 여기 있습니다. 모든 거 다 볼게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사용법이 CPL get all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거 다 보기가 됩니다. 아까 get tab을 했잖아요. get all 하시면 됩니다. get all.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get all 하면 예, 이번에는 파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예, 얘가 파드고요. 밑에 있는 얘가 서비스.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도 보이죠? 디플로이먼트. 그 다음에 밑에 레플리카 쉘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전체 객체들을 보기가 됩니다. 전체 객체들 보기. 그래서 O를 하시면 됩니다. O를 하시면 됩니다. 정보들이 많죠? O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정보들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위에서 보시면 대표적으로 다른 것도 많긴 한데 책에 상세하게 표로 이게 속성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긴 한데 간단하게 작성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들을 먼저 정보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거.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였죠? 여기서 보시면 하드 해가지고 헬로 월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요거 복사해서 얘가 뭐냐면 하드는 하드명을 의미를 하고요. 네, 하드명을 의미를 하고 네, 하드명 뒤에는 예, 여기 캐시번호 생성돼. 여기 보시나요? 여기 원래 파드명은 헬로 월드로 만드는데 뒤에 이상한 문자를 붙여줬어. 이 캐시번호 자동으로 붙습니다. 파드명 캐시번호 생성이 되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파드 안에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플로이먼트 나오는데요. 디플로이먼트 헬로 월드 디플로이먼트 헬로 월드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차차 배우실 겁니다. 뒷단원에 있어요. 요거는 이제 파드의 개수나 버전 등을 관리하는 객체가 되겠습니다. 또 기능 객체 또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레플리카 셋 해가지고 그룹되어 있는데요. 얘는 형태가 얘는 뭐냐면요. 얘는 원래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파드 프로그램이 이상 종료를 하시면 이상 종료가 되면 그거를 탐지했다가 자동으로 띄워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미리 파드를 여러 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비스 하다가 갑자기 실패가 나가지고 오류 등으로 실패가 나서 죽었을 경우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카드를 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레플리카 셋이 필요한데요.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복제 셋이 됐어요. 복제 셋인데 똑같은 카드를 복제를 해놓고 걔가 죽으면 복제된 카드가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레플리카 셋은 복제 셋의 개수를 지정할 수 있고요.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파드가 죽으면 지정한 개수가 되도록 재실행합니다. 자동 재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장애 대응이라고 하고 전문용어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페일오버라고 페일오버 영어로는 페일오버라고. 그래서 장애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대체 카드가 가동이 되면서
서비스를 공고를 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쿠버네티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죠. 도커는 뭐 이런 게 있죠. 여기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기능들 또는 뭐 여기서 쿠버네티스 책에서는 객체라고 하는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능들을 눈으로 위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속성들은 뭐 이름도 있고요. 현재 실행된 시간, 뭐 에이지 같은 시간이고 현재 프로그램이 실행된 시간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IP도 뭐 보이죠. 이런 거는 뭐 뒷단원에서 자세하게 설명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일정을 한번 보내드리고요. 네, 보내드렸습니다. 네, 새로운 영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영어 설명하기 많네요. 각각의 단원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하는 단원이 있으니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각 단원을 됐죠? 그래서 전체 보기 하면 모든 디플로이먼트나 리플리카셋, 하드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이는 서비스거든요. 네, 그렇고요. 네, 그리고 사용법 중에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체 보기가 있고요. 아까는 하드 보기도 있는데 9배 CTL 하시고 get 하시고 all 하시면 전체 객체, 전체 기능을 보는 거고 하드 하시면 하드만 보는 거고요. 위에 보셨듯이 디플로이도 있었죠? 디플로이와 디플로이먼트와 하드 이 두 개만 볼래 하면 두 개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디플로이먼트는 기니까 그냥 디플로이만 치셔도 보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디플로이먼트랑 하드 정도만 그래서 디플로이먼트는 뒷단원에서 디플로이먼트를 다루는 단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드의 개수와 버전을 관리하는 객체다. 관리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드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후배 CTL의 get deploy 그다음에 하드 그래서 제가 두 개만 보이죠? 아까 all 하니까 다 보였는데 두 개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별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됐죠? 됐죠? 네, 여기서 여기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제목이 있잖아요. name, ready, up to date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available, age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요거는 제가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고요. 읽어보시면 네, 요렇게 됩니다. 위에 제목에 보면 정보들 있죠? 정보들이 있는데 예, 요거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책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에이지도 있고 뭐 리스타트, 뭐 스테이터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이름들이 있는데 디플로이먼트 같은 경우에 네임이 있는 거는 뭐 디플로이먼트 제목이고 레디는 이제 가동 완료수, 실행된 수만 총 개수 중에 몇 개가 실행됐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스테이터스는 파드의 상태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테이터스가 있는 거는 파드 상태가 어렵게 되네. 크래시 루프 백 이렇게 되네요. 이거는 약간 좀 재실행을 반복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로 월드 같은 경우에는 실행되자마자 바로 죽잖아요. 실행되자마자 바로 죽는데 죽다 보니까 쿠버네티스에서 종료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시작을 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계속 재시작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나오는 로그 메시지가 트랜스 룩백 오프라는 로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는 종료가 하면 재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G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 AG라고 있죠. 그래서 AG는 파드가 만들어진 후에 경과 시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행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죠. 실행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플로이먼트 삭제가 뭐라고 있죠? 플로이먼트 삭제는 사용법 투버스티엘의 딜리트 디플로이먼트하고 디플로이먼트 명 하시면 디플로이먼트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에는 기본 기능들로 파드도 있고요, 디플로이먼트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앞으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삭제하시려면 기본 규칙이 항상 비슷해요. 그래서 쿠버스티엘 하시고 딜리트 하시고 파드 삭제하려면 딜리트의 파드의 파드명, 디플로이먼트 삭제하려면 딜리트의 디플로이먼트의 디플로이먼트명, 서비스를 삭제하려면 딜리트 서비스의 서비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삭제해 볼게요. 진행하는 길에 해보고 가죠. 그래서 쿠버의 CTL에 이렇게 디플로이죠? 디플로이만 조회를 하고 해보시면 디플로이가 나오죠? 헬로 월드 나오죠?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게 델리트 디플로이 원의 이름이 헬로 월드. 해서 하시면 디플로이먼트가 삭제됐다 나오죠. 이렇게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사용법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디플로이 먼트 목록 그 다음에 얘는 디플로이 삭제까지.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디플로이먼트가 딴건 아니고요. 파드 관리하는 기능이다. 보셔도 되겠습니다. 디플로이먼트니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파드 관리하는 기능이다. 파드 등을 관리하는 기능은 디플로이먼트. 그래서 그 기능을 삭제했고요. 여기까지 한번 보내드리고 똑같은 거예요. 네, 보내드렸고요. 한 바퀴 돌려서 조회하고 삭제하고 조회하고 삭제하고 뭐 이렇게 해봤죠. 그래서 보여드리고
이런 거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각 단어를 진행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에서는 파드를 단독으로 보통 사용하지 않고 디플로이먼트를 이용해서 보통 파드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먼트가 파드를 관리하는 애라고 있잖아요. 파드 단독으로도 이제 생성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헬로월드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디플로이먼트를 이용해서 대체적으로 파드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파드를 관리하는 기능이 디플로이먼트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해서는 뭐를 할 거냐면 이제 전반적으로 뭐 실행하고 조회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봤고 헬로월드를 위해서 예제 5번 이번에는 약간 덩치가 있는 거라고 볼게요. 웹서버 엔진엑스를 한번 엔진엑스를 디플로이먼트로 디플로이먼트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디플로이먼트로 말하면 디플로이먼트가 뭐냐면 파드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파드 단독으로 띄우셔도 되지만 디플로이먼트를 보통 이용해서 파드를 어차피 디플로이먼트로 띄우면 파드가 뜨기 때문에 그래서 디플로이먼트를 보통 실행을 합니다.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디플로이먼트가 파드의 복제 부분까지 다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페이로볼을 위해서, 장애 대응을 위해서. 그걸 한번 실수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파드 개수를 5개로 유지하는 디플로이먼트를 실행할게요. 이렇게 하는 기능을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걸 위해서 이제 쿠버네티스를 쓰는 거죠. 장애 대응이나 페이로버나 아니면 보통 이제 부하분사를 로드 밸런싱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능을 쓰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용법은 이렇게 되겠네요. CTL에 크리에이트에 디플로이먼트를 만들고 이미지는 지금 뭐를 한다고 했죠? 웹서버를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엔진엑스를 넣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용법이니까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요.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복사해서 실행하면 이미지는 엔진엑스가 되고요. 엔진엑스 이름은 디플로이먼트 이름은 웹서버로 가죠. 그리고 파드 개수도 5개로 유지하라고 했죠. 파드 개수 5개 유지하는 법도 알려져 있죠. 이렇게 디플로이먼트를 만들고 밑에다가 스케일이라는 명령으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사용법을 알려드리고요. 정리만 하고 이거 다 외울 수는 없고 정리를 하면서 복사부터는 뒤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TL에
파드 개수 5개로 유지를 하려면 파드 개수를 5개를 띄워야 되거든요. 띄우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스케일이라고 있고, 예, 복제셋을 띄우는데 복제셋을 리플리카스에서 5 해가지고, 예, 알고는 그냥 보내드리죠. 보내드리죠. 이렇게 띄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띄우시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할게요. 어려울 필요는 없고요. 네. 정리방으로.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지금 5개 띄우니까 5개 있는데 여기에다가 스케일러 개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디플레이먼트 이렇게 이거는 떼고 블로이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5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자. 그래서 요거 복사했어요. 포고시티를 기기가 복사해서 이렇게 디플로이먼트를 작성을 하고요. 작성하고 만들어졌죠? 만들어진 상태에서 파드 5개 파드 5개 띄우는 게 스케일 리플리카스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5개를 띄웁니다. 그래서 파드 5개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디플로이먼트가 작성이 되고 파드를 개수는 5개로 넓혔습니다. 세죠? 넓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포스티에 하시면 보시나요? 파드가 아까는 하나만 보였는데 파드 하나, 둘, 셋, 넷, 5개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페이로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장애 대응 걸 하실 수가 있어요. 로드 밸런스 됐죠?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정리를 하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플로이먼트 만들기 먼저 만들기가 되고요. 엔진엑스 디플로이먼트 만들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복제셋 파드 개수 늘리기 능력은 그래서 5개로 늘렸죠. 5개. 네, 그래서 전체 목록 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죠.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생략했는데 5개가 뜬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높여가지고 파드 개수를 늘리고 줄이고 이거 다 가능합니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다음 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배우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실 수가 있는데 토커는 뭐 간단한데 쿠버네티스는 약간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 단위 파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파드 안에 컨테이너, 토커 컨테이너. 여러분들이 배우신 토커 컨테이너가 있죠. 컨테이너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파드 안에 토커 컨테이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파드를 실행을 단독으로 파드 단독 실행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요약을 하면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디플로이먼트를 이용해서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디플로이먼트를 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어떤 거를 이용하냐면 디플로이먼트를 이용해서 디플로이먼트를 이용해서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네, 그러면 장애 대응 또는 부하 분산이 되죠. 복제셋을 이용해서 그래서 카드를 복사해 놓은 것들 아까 5개 띄우고 보셨죠? 이용해서 하나가 죽으면 걔가 계속 그 개수가 될 만큼 재실행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죽은 걸 대응해서 다른 애가 서비스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쿠버네티스에서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시스템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카드 단독으로도 한번 해보고 주로 이제 저희 타켓 디플로이먼트를 작성을 해서 보통은 아까 명령어로 실행했는데 명령어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그걸 문서로 작성을 합니다. 문서로 작성을 해서 그 문서를 실행을 시켜요. 토커 파일을 이용해서 작성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쿠버네티스도 쿠버네티스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를 작성을 해서 실행하는 거를 다음 주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정. 그렇게 됩니다. 쿠버네티스의 일단 핵심은 이렇게 파드가 있고 디플로이먼트가 있다. 파드 안에는 토커 컨테이너들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